네, 마리님 피드백 계속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음, 일단 지금 그 원데이 클래스 공방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취미반, 창업반, 뭐 전문 자격증, 주문 제작, 출강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게 일단 블로그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반은 무엇인지, 그다음 전문 자격증반은 어떤 자격증반인 건지, 주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막상 그 내 거를 봤을 때는 어,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지금 직업 양성 과정 이제 드디어 오늘 컨펌 받고 이제 오케이 사인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너무 기획이 너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기획이 너무너무 잘 안 나와서 제가 항상 그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문 하냐면 어디 거 벤치마킹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벤치마킹을 안 했대요. 이거는 어디 거 보시고 아이디어 얻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네, 정말 많이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와 그 원데이 클래스 같이 운영을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원데이 클래스 이런 식으로 공방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거 블로그로 계속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나올 때까지. 그리고 아, 이런 컨셉 괜찮네. 네, 이런 컨셉 괜찮네 하는 것들을 옆에다가 좀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저는, 어, 수업을 좀 들어보라고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왜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 사실 이 블로그 글 쓰는 사람은 내가 돈 주고 고용해도 돼요. 내가 녹음해서 주고 이거 이대로 그냥 녹음해서 쓰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일했거든요. 저는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제가 나가서 내 돈을 벌거나 강의하는 게 저한테는 더 수익이 좋지. 그리고 그 친구 항상 데려다 놓고 저는 옆에서 항상 있으면서 그 제 행적대로 같이 따라다녀요. 네, 따라다니면서 요 포인트 여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제가 음성 녹음해서 줘요. 음성 녹음해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그럼 그 친구는 음성 녹음을 듣고 타이핑 쳐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국어국문학과 나왔기 때문에 글은 되게 잘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직원들이 있었어요. 저는 직원이 2012년부터 2012년, 2013년 아마 그때부터 직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까지 직원 이제 새로 구해야 됩니다. 직원을. 네, 새롭게 구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이런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런 수업을 찾을 때도 있잖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 키워드는 어떻게 잡았는지, 이 사람 프로필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일단은 벤치마킹을 조금 많이 해보라고 좀 저는 추천을 사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하시는 사업이랑 지금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 맞는 컨텐츠를 빨리 찾아야지만 그 컨텐츠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수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대한항공, 저는 영어 면접 강의를 했으니까, 취업 강의 했으니까. 근데 대한항공, 영어 면접, 합격하는 방법, 나만의 노하우, 꿀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항공 면접 그 합격자 후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실제로 누군가가 나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가서 무언가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 거에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단은 많이 써보고 근데 많이 써보기 전에 다른 것들을 조금 많이 봐야 돼요. 저는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는 사실은 다른 블로그 봐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다들 뭐 강사가 자기가 커피 마시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거?
아니 블로그에다 그런 거 왜 올려? 강사가 커피 마시는 사진을.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블로그를 할 때 학생들이 너무 저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질문 받는 게 솔직히 되게 싫었어요. 왜냐?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일매일 해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리스트를 다 모았어요. 질문에 대한 리스트를 다 모으고 그거를 매일매일 글로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키가 163인데도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에요. 저 전문대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전문대 나왔는데 제가 편입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꾸준히 제 카페에다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글에 대한 댓글은 아마도 한 400개 이렇게 달려요. 저 답글 없거든요. 저는 답글이 없어요. 네, 답글이 없고 아마 400개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음.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가 있거든요. 그 궁금한 거는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하나둘씩 작성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 그때는 잡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학생들은 어때요? 내 수업을 들어요. 왜냐면 그 답변을 보면은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알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강의를 일단은 좀 오래 했습니다. 네, 오래 했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일단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쓰면 또 나의 매니아층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일단 꾸준히 쓰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무엇 쓰냐? 나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거.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한번 꾸준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금 컨텐츠랑 맞아야지만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 모집이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금 컨텐츠랑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이러니까 블로그는 하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원데이 클래스를 여러 가지를 들으시면서 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조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요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이바람님 거. 네, 한이바람님 거는 피아노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 그때 아이디어를 드리지 않았나요? 네,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이제 피아노 어떤 아이디어를 드렸냐면 그러니까 꼭 피아노를 집에서 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제가 봤을 때 연습이거든요. 연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영상으로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블로그로 어때요? 매일매일 30일 글쓰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아노도 뭐 30일 피아노 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롤 하나 알려주고요. 일주일 동안 캐롤 연습해서 매일매일 코칭하고 안 하면 뭐 이렇게 뭐 벌금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도 피아노를 하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 아마 신청할걸요. 네,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한번 해봐요. 네, 피아노 못 치는 아이들 있죠. 네, 정말 쉬운 악보 보고 집에 있는 거 그냥 그 바이올린이어도 바이올린이 아니야 그 뭐죠? 멜로디언 맞나요? 네, 이제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로 그러니까 도레미파 연습 같은 거 왕초보들 대상으로 하세요. 왕초보들. 네, 왕초보들 대상으로 하면 이런 왕초보들이 살아남으면 어때요? 계속 가요. 어차피 잘하는 애들은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왕초보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이제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관련. 네, 아주 쉬운 걸로. 그리고 조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뭐 노래라든가 트와이스 노래라든가 이런 거 편곡해가지고 좀 쉽게 치는 방법? 네, 그래서 그 내가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는 좀 피아노 치기 싫어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네, 피아노 치기 싫어하는 애들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좀 재밌게 요즘 뭐 아이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네, 노래들 그냥 쉽게 부르면서 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온라인이나 카톡 스터디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되게 잘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저는 들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글은 굉장히 잘 쓰세요.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글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에스더님. 에스더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 가지를 조금 써보는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글을 어, 써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뭐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을 쓸 때도,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의 그런 경험들을 녹여서 쓰는 블로거들이 사실은 좀 인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 또 싫어하거나 또 싫으신 분도 계세요. 네, 싫으신 분도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의 또 방법을 또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였어요. 제 친구의 얘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면, 제 친구는 그런 의류회사에 다니는 친구였고요. 블로그를 하도 하라 했는데 얘가 블로그 하도 싫은 거죠. 하도 우리의 등살이 아니라 저의 등살인 거지.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얘는 실제로 기업 대행 블로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대행 어떤 거냐면 얘는 의류만 올렸어요. 의류. 그냥 자기 이제 의류 회사에 다니니까 이제 트렌드에 맞게 자기가 누군지를 절대 밝히지 않아요. 네, 그냥 요즘에 그런 트렌드에 맞게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이미지 찾아다가 그러니까 그 의류에 관련된 그런 정보성 포스팅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은 알거든요. 얘가 그래도 전문가다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얘는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서 쓰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 상관없이 의류만 쓴 거예요, 의류. 자기의 그런 의류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만 쓴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블로그를 보고, 아, 우리 거 좀 블로그 대행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실제로 얘는 대행을 한 친구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몇 달 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랑 또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안 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좀 하나의 주제를 일단 잡는 것,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좀 꾸준히 정보성이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제 찾는 거, 내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쓰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항상 이제 우리의 분위기 메이커인 해미소님.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런 그 분위기를 2,500. 지금 봤는데 2,500. 네, 2,500명. 되게 포스팅이, 네, 블로그 원고 작가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한 몇 개 써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몇 개, 한두 개, 한두 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되게, 네, 두 개 말레이시아 것도 써주셨구나. 네, 말레이시아 거랑 또 이렇게 그때 스튜디오 반사 거, 네, 비오테러스 거도 써주고 한 세네 개 아마 써주신 것 같아요. 딱 블로그 작가 스타일이에요. 네, 블로그 원고 작가 스타일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케팅 뭐 변호사 마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으로. 그럼 이제 그런 류의 글들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류의 글들을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원고 형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주냐,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른 사업주에게 보여줘야 되냐의 글은 달라요. 정말 글은 달라요. 내가 사업주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글은 그러니까 땡길 수 있는 글을 써요. 땡길 수 있는 글은 글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글발이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업주에게 또 다른 사업주에게 보여줘야 되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은 일단은 포맷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를 해야만 하는 컨텐츠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게 참 매출로 잘 이어지면 좋으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과형 마케팅을 사실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성과형 마케팅은 그러니까 원고 쓰면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성과가 나면 수익 쉐어예요. 그게 더 좋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컨펌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글 쓰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형이 좋아요. 괜히 그 원고성으로 했다가 괜히 뭐 너 뭐 홍보가 안 됐느니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게 조회수가 안 나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회수가 만을 찍었어. 포스트 10개를 했어. 만을 찍어서 만을 찍었는데도 이거는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아이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업자에서는 그 사업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사업주는. 아니다, 홍보가 내가 잘못한 거다. 생각해봐라, 10,000명을 봤는데 10,000명 중에서 지금 그전과 달리 10,000명이 봤는데 10,000명 중에서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아이템의 문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조회수가 안 나와. 이거는 마케터의 문제예요. 조회수 나오는 거 반드시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수 나오는 거 증명해주는 게 이제 마케터의 또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회수는 다 통계 다 확인이 가능하죠. 네. 네, 통계 다 가능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요. 네, 다비다님이에요. 네, 지금 그 책 스터디 일기 모집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해보시라고 제가 블로그로 이제 미션을 드렸죠. 어, 이제 댓글이 이제 34개가 달렸는데 몇 명이 신청을 하셨을까요? 34개가 달렸는데 신청자가 몇 명인지 네, 일단은 궁금하고요. 어, 이렇게 써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몇 명이 신청할 수 있냐. 음, 그러니까 일단은 내 블로그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마케터의 사실의 실력이거든요. 네, 실력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서 사람 먼저 모아보세요. 저는 무조건 사람 먼저 모아요. 뭐 하던 간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모아야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터로서의 나의 능력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팔더라도 사람들이 모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몇 명이 샀냐 이거예요. 그것도 사람 모집 아니에요? 살 사람을 모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마케터가 일단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책도 올려주셨길래 제가 이런 책 스터디를 한번 온라인으로 좀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사람을 10명 모집을 하고 두 번째는 30명 모집을 하고 세 번째는 100명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200명을 모집을 하고 해요. 그러면 내 모집에는 내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쵸? 그 마케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훌륭한 거고요. 그 컨텐츠로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 걸로 통해서 마케터의 능력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제가 사실 저는 항상 이제 그 몇 개 업체 홍보해요라고 그 마케팅 대행사는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는 어때요? 홍보를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들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성과형 마케팅 하고 계시나요? 이런 걸 또 물어봐요. 성과형 마케팅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성 말고요. 그런 회사들은 정말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과형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업체를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원고성은 안 일단 돈도 안 되고요. 자기네는 일단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자기네들이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런 마케팅 회사들은 실제로 네이버 카페가 거의 막 30개, 4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완전 조직적으로 해요. 저 아는 대표님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요. 네, 가끔 이제 저한테 링크 주면서 미셸님 저희 블로거들 좀 모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링크가 가끔 이제 오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와 맞는 거는 그 단톡방에 올리고 맞지 않는 거는 단톡방에 안 올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케터의 그런 능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능력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나의 성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게 그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거. 온라인으로 사람을 모집을 해보는 거.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우리는 온라인 세일즈 펄슨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무언가가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의 활동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스터디 읽기 모집. 내가 모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만약에 다비다님이 책 스터디 모집을 하는데 막 100명, 200명을 모집을 해. 자, 출판사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출판사에서 가만히 안 있죠. 네,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네, 저도 출판사에서 굉장히 좀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홍보해달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책 이벤트 때문에 저는 이제 2007년도부터 출판사 책 이벤트를 좀 자주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책 이벤트는 보통 카페를 통해서 하긴 해요. 네, 카페를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파워가 있으면 아마 책 내자고 나올 것이고요. 네, 내가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이러면 아마 회사에서 가만히 안 내둘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가만히 안 내두면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블로그로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네,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 양성 과정 그거 보고 사실 회사에서 일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일을 지금 참 들어오는 대로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들어오는 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일을 하는데 시간 지금도 사실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일이 너무 많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양이 좀 되게 오버가 되긴 했어요. 이제 오버가 돼서 그러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미셸님은 그렇게 일이 많이 들어와요? 저 블로그. 저는 블로그를 보시면 저한테 일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 수강생들 어떤 사람들이야? 링크 다 타가지고 가보겠죠. 그런데 블로그 포스팅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셸만 잡으면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수강생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셸만 잡으면 미셸의 그런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책 스터디 마찬가지예요. 책 스터디. 책 스터디 참여하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 다비다님 하나만 잡아가지고 오면 참여하는 사람까지 쑥 와요. 그럼 다비다님한테 얘기하겠죠. 이거 책 체험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부탁을 하겠죠. 저 이번에 마케팅 책 새롭게 나왔어요. 네, 이거 책 좀 이렇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돈 얘기 쉽게 못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얘기가 쉬워요. 저 이거 사업 같이 해서 수익 얼마로 나눌까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사업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 돈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돈 얘기예요. 근데 임대료 이야기, 뭐 상가에 들어가면 그 건물주랑 임대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직원들하고도 계속 급여 얘기하잖아요. 고객 그 상품 그 가격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동업을 한다, 협업을 한다, 그럼 수익쉐어 이야기. 이거가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돈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인 분들은 돈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돈 얘기를 하면은 일단 굉장히 속물 취급을 받는다는 게 직장인들의 이렇게 돈 먼저 얘기하냐, 이렇게 돈 먼저 밝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우리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급여를 받을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월급이 얼마예요? 먼저 물어보면 아니 무슨 돈 보고 일하는 그런 느낌이 또 들지 않게 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시는 대로 네,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입사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연봉을 꼭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연봉을 받았어요. 네, 제가 원하는 연봉 3,600만 원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도 주시면 저는 그만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급여는 깎아도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 저는 2년 동안 그 전에 외국에서 세일즈를 했어요.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되게 자유로워요. 네, 판매에 대한 이야기, 금액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케터들은 자기의 몸값을 자기 스스로가 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익 모델도 일단 정해진 수익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라또님입니다. 라또님. 라또님이고요. 라또님도 그 태국으로 여행 가시지 않으셨나요? 네, 초코라또님. 네, 여행을 가셨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도 굉장히
글도 잠깐 전체 글에 600개 정도 쓰셨는데, 네, 쓰신 거에 비해서 일단은 방문자가 그렇게 안 나오죠. 그전에는 아마 그냥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형식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신 거고, 어쨌든 좋은 거는 사실 600개를 채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30 몇 개, 뭐 40 몇 개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글수가 일단은 많기 때문에 활동하기는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일단은 마케터들이 봤을 때 글 수 먼저 보거든요. 아, 600개 정도 쓰셨네. 근데 600개가 썼어. 뭐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면 일단 뭐를 의심하냐? 저품질을 의심해요. 혹시 저품질 아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품질은 아니신가요? 저도 궁금해요. 음. 네, 만약 키워드를 잡는 블로그라면 이제 대행사에서 글이 600개가 됐으면 보통 조회수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품질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저품질 그 전에 키워드를 안 잡으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키워드를 그래도 좀 잡고 올리셨다면 그러니까 저품질은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거. 네.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피드백 드릴 때 되게 직설적으로 드리잖아요. 왜 직설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재미로 저희가 한다면 그냥 뭐 재밌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돈이랑 연결이 된 문제예요.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처음에 그런 그 활동은 아마도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원고 작가로 활동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써봐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게 돈을 줘요. 그럼 나는 그 돈에 대한 가치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돈에 대한 값어치의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값어치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돈을 준 사람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래도 잘했어요. 저렇게 해도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저희에서 원고 작가로 일할 수 있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아마도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샘플 포스팅으로 지원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원을 해보시고 많이 내가 선택이 안 된다. 그래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 포스팅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되지라는 생각이 그리고 굉장히 블로그를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블로그 링크가 돌고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그러니까 잘 쓰는 블로거들을 실제로 사고 팔아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저희도 같은 업체에서 소개시켜 달라 그래요. 블로그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와요. 블로그 소개시켜 달라고. 저도 이제 블로그 소개시켜 달라고 다른 그 업체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는 잘 안 시켜줘요. 친하지 않으면 잘 안 시켜줘요. 괜히 소개했다가 계속 상업적인 거 올라갔다가 같이 저품질 내면 네, 안 되니까 일도 근데 정말 잘하는 그런 블로거들은 좀 소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로거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단가도 다 알아요. 이 블로그 얼마를 받는 블로거인지. 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블로거들을 보면은 솔직히 아마 보시면 지금보다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업체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이 아깝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다 10,000건 이렇게는 넘어요. 그리고 누적 포스팅이 몇천 건. 네. 그리고 다 그런 블로그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네, 원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이템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당장 내가 뭐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꾸준히 연습 포스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뿌띠님이에요. 네, 뿌띠님 뉴질랜드에서 뿌띠님도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들을 좀 보고 싶으냐면 고객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그 답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캡처해서 올리세요. 카톡 캡처. 네, 고객이 이런 질문했어요. 이렇게 답 드릴게요. 네, 어저께 예약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했네요. 답 드릴게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숙소 관련된 거는 맨 끝에 적어 놓으세요. 이거 숙소 문의. 맨 끝이나 앞이나. 네, 끝이나 앞이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쨌든 갈 때 내가 거기 예약을 하겠죠.
네, 그리고 해외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학원 홍보부터 시작해서 숙소 홍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내가 일단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아이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아이템 선택하는 것도 너무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아이템도 좀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뭐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일단 마케팅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저는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거를 내가 집요하게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답은 다 알려드렸어요. 답은. 어떤 식으로 돈 벌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답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집요하게 내가 한 분야를 파는 거 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저도 지금 이제 8년 차, 7년 차잖아요. 네, 7년 차이기 때문에 7년 차여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다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실제로 마케팅 기획자가 하는 역할인 거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좋아요. 효과가 없어요. 네, 뭔가 차별화된 기획, 나만의 기획. 그래서 성과 낼 수 있는 거. 마케터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없다면 좋은 마케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과 입증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 밤비땡님 강아지 관련된 건데요. 음, 네. 일단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죠. 네, 조회수가 일단은 안 나오는 이유는 어, 뭘까요? 혹시 음, 66개를 작성을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 혹시 저품질 당한 게 아닐까요? 혹시 상위 노출 잘 되고 계시나요? 근데 상위 노출이 지금 일단 간단하게도 노출이 일단 1페이지에 노출이 된 게 있을까요? 이게 노출되는 것을 저에게 조금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저품질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60개가 올려놨는데 방문자가 이렇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왜냐하면 저품질이 지금 몇 개를 봤는데 지금 왜냐하면 키워드가 이렇게 잡히는데 키워드 잡고 쓰셨는데 방문자가 이렇게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키워드를 두세 개를 잡지 않으신 거는 있지만 비공개로 하셨죠? 지금 보니까 비공개로 많이 뜨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고 그전에 지금 글이 안 뜨고 있는데요. 그게 맞나? 아니면 이웃수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글이 66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 분은 글 30개, 뭐 40개 이렇게 쓰신 분도 막 1000 넘으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30개 썼는데 그래도 2, 300개는 2, 300개 조회수는 다 나오거든요. 네, 2, 300개 조회수는 다 나오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지금 이제 저품질은 사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해당하는 내 거의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했을 때 3페이지 이후에 뜨거나, 네, 그리고 아예 그냥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공개로 해놓은 글이나 아니면 서로 이웃을 해놓은 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개에 대한 관련된 내 브랜드 블로그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같은 주제 있죠. 개면 개, 뭐 고양이면 고양이 이런 주제로 당장은 뭐 이렇게 나에게 뭐 크게는 이득이 나누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아마 이런 블로거들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블로거들 있죠. 인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타겟으로 해서 좀 이거를 그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그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강의가 이제 3기, 4기, 5기 이렇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아마 1월 달에 시작하기로 된 게, 네, 아마 이제 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쉬었다가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3기 분들은 되게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좀 과하게 열심히. 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길게 피드백을 준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아마 그전 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이거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 달 동안 되게 까칠한 미셸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좋은 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한 달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블로그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